네, 어벤져 전략회 6월 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6월 3일이면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막판 아마 이제 마지막 라스트 이 유세를 어디서 하느냐 이제 이런 뭐 기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김문수 후보는 시청에서 한다고 그러고요. 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에서,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아마 마지막 유세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시청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었죠. 아마 그런 상징성, 뭐 서울의 중심이라는 거,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몇 가지 쟁점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기했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의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부적절한 발언들, 이게 논란이 됐었고, 또 유시민이 등판을 해서 설란영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 폄하, 이런 이야기가 쟁점이 됐고,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은 리박스쿨이라는 그게 만들어져서 이 리박스쿨이 댓글 작업을 했다라는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 이게 이제 마지막 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갔고 지금 뭐 이게 리박스쿨이라는 데가 아마 이승만, 박정희, 특히 이제 방과후 학교 교사들을 아마 교육시킨다는 목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댓글을 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새롭게 나온 것은 김문수 후보가 아마 여기 리박스쿨에 이제 강사로 활동을 했다라는 게 아마 새롭게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옛날에 이제 고영주 변호사라든지 주로 이쪽에 있던 분들, 그때 보니까요. 2017년 뭐 18년 그때 무렵인데 고성국 그 씨를 그 지금 그 리박스쿨의 그 대표를 하는 네, 그 여성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그때는 프리덤 뭐라고 딴 명칭으로 비슷한 활동을 했는데 네, 프리덤 칼리지라고. 프리덤 칼리지. 뭐 고성국을 뭐 주임 교수로 뭐 한 아카데미에 당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강사로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 것 그거 같습니다. 올려 주실까요? 그 저기 그래픽 보시면 저렇게 당시에 아마 저렇게 이제 강사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고성국, 신용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사로 있어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꽤 마지막 이제 어떤 쟁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세를 좀 강화하고 있고, 옛날에 아마 기억나실 거면 드루킹 특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논란이 됐고,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까지 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혹여 이런 활동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강한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이제 아들 문제, 뭐 유시민 문제, 뭐 이런 걸로 일단 공격을 받아놓으니까 이걸 좀 뒤집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오늘 이 지난번 그 당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한다. 비대위에서 바로잡겠다라는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마라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아마 광화문 정광훈 목사 집회 때 그때 아마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발신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했는데 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와 함께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식이든지 이제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재편이 될 텐데 선거에 승리하든 이기든 간에.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이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역할이 있을지, 또 어떤 방향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해야 될지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이재명이 여전히 유시민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좀 사실상 감싸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난번 탄핵 할 때 그때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하여 대통령 당무 개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요거죠. 요건데 이 입장이 뭐냐면 지난번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을 무효화되어야 한다. 이를 당 비상대책위원회 공식화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선거 이제 한 이틀 남았는데 과연 이야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뭐 김용태 위원장이 일단 좀 선을 그으려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용 반작용에서 정치는 선빵을 치고 나가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반작용으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광훈 집회에 김문수 의원 메시지 보낸 거에 대한 반작용이니까 별로 그 효력이 떨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타이밍도 너무 늦었고요. 세 번째, 이건 하려면은 김문수가 해야 되는데 김용태가 하다 보니까 그 파급력이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가장 마음이 급하고 또 표를 모아야 될 당사자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간에 이 윤 전 대통령 관계 또 탄핵과 개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또 사과한다라고 이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읍참마속 뭐 말은 많은 했는데 사과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국민들이 그래 사과를 했는구나 느낄 텐데 전혀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계엄이 위헌 위법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 위헌 위법한 계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했었다는 부분 네네. 그리고 끝까지 헌재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촉구했었다는 부분이 옳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했어야 계엄과 탄핵에 대한 올바른 입장 정리 그리고 사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선거의 형세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 뭐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지 위헌 위법해서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후보를 보고 뽑는 것이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보고 뽑지 않아요. 국민의힘의 107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나이가 젊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실권이 있는지조차 의문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보고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상대책위원장과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역할이 바뀌어 있습니다. 즉 당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전통적인 지지층을 붙잡고 후보는 적극적으로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둘 모두 효과를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죠. 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황교안 후보가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해도 부정선거론의 대명사인 황교안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그냥 사퇴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이렇게 밝히면은 네. 이런 효과는 상당 부분 또 무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참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선거 막판에 자꾸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의 선거 운동 방식을 보면 계속 이제 가족 문제 뭐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희 딸도 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만 이제 유세장 가서 안에 티 입고 이제 그걸 항상 보이는 뭐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 글쎄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는 거기 모이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세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에게 TV로 알려지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한다. 그리고 바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좀 발신해야 될 텐데 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몇 가지 뭐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김문수 후보 자체가 본인이 별로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후보 본인이 절박하지 않으면 누가 절박해야 되죠? 네. 그럼 뭐 설명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후보가 절박하지 않으면 그 선거는 그냥 안 됩니다. 예, 근데 계속해서 오히려 김용태가 후보고 김문수가 비상대책위원장이면 역할 분담이 맞아요. 네. 네, 맞는데 이거 거꾸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김용태가 더 절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 사고가 폐쇄적인 거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네. 예, 사고가 폐쇄적이어서
그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께 쭉 그 수십 년 이렇게 봐오면서 최근에 와서 더 사고의 경직성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뭔가 계속 동일한 메시지만 계속 내고 있는, 최근에는 이제 가족 관련된 메시지만 계속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이게 지금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바뀌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요? 긴급 뭐 회견에서 이제 사과한다 뭐 어쩐다 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전혀 구체성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문제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정말 이 이재명의 정말 지금 뭐 그런 이야기만 다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1등 지금 선거 대책위원장이라는 거, 참 이 선거를 있게 하고, 사실은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왜? 이미 많은 본인이 지었던 죄에 대한 단죄가 사실은 이 선거란 게 없었으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무대에서 사법적으로 없어지는데, 극적으로 정말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이재명이 그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쳐서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목숨은 살아났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코너에서 결국 이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것도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결국 현명한 대법원에서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정치 무대에 사라지고 그나마 민주당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됐을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 순간에 제가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사실 지난해 연말에요, 대통령이 계엄을 이루기 전에 이미 대통령실 내에서 그 해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 안 하고 해서 회담하기로 모든 일정이 사실상 다 잡혀 있었대요. 다 잡혀 있었고 그 스케줄도 다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조국 구속됐고, 그러니까 다 이제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걸로 해서 참모들이 모든 걸 다 짜고 트럼프하고도 만나서 하는 일정들도 거의 다 확정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그 참모들도 아무도 모르는 비상계엄이 딱 터지면서 진짜 그 소위 대통령실에 지금 근무하는 참모들도요, 진짜 정신 치료받는 사람도 꽤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충격적이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살아났고, 자, 이재명이 조금 이제 불리하게 지금 뭐 아들 문제 때문에 가니까 어김없이 또 이제 광화문 집회에 메시지를 보내서 김문수를 지지해달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또 황교안도 사퇴를 하고, 저는 정말 이거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왜 이러는가라는 참 의문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참 보수 안에서도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은 게요.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에 아침 TV조선 뉴스에 나가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정말로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이재명 후보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악플이 단 한 개도 안 달리더라고요. 지금 이미 그 정도의 상황이 됐고, 어제 또 뜬금없이 이런 메시지를 그 전광훈 씨 집회에서 대독하게 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마 절대 다수의 보수 유권자들께서 좋지 않게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수가 이렇게 벼랑 끝까지 오게 된 원인은 구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어요. 네. 저는 평행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평론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자면은, 만약에 그런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비록 무죄라고 하는 뜻밖의 판결이 있었더라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혔잖아요. 지금쯤 되면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벤져스 주제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당선 무효 나왔는데 그럼 대법원 제3고심은 며칠 만에 끝날까? 네. 그게 첫 번째 주제.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다음 민주당 대표는 누가 될까? 네. 세 번째 주제, 그럼 민주당은 건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아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을 건데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뭐 옛날에는 세이브 코리아 뭐 이쪽에다가 이제 줬지 않습니까? 저 전환기한테 줬는데, 이번에는 왜 정강훈 목사 집회에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세이브 코리아하고 저 정광훈하고 손현법가 이제 여의도파, 정광훈이 광화문파. 그래갖고 뭐 티격태격 했는데, 근데 그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가 나온 다음에 입장이 확연히 갈렸죠. 예, 세이브 코리아 측에서는 수용한다. 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 근데 정광훈 쪽은 말도 안 된다. 네. 이건 뭐 거부해야 된다. 그 윤통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 좀 더 이뻤겠어요? 엄청 배신감을 느꼈다더라고요. 예, 네. 어느 쪽이 저기 했겠습니까? 예, 그때 윤통은 이제 저 세이브 코리아 뭐 XX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뚜껑 열려갖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최근에 그 뭐 원치 않은 저 탈당을 했잖아요. 잦은 탈당인데 원치 않은 잦은 탈당. 그러니까 뭐 김용태는 사실상 그 출당시킨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뭐 마음 둘 곳이 없다가 계속해서 지금 그 정광훈부터 시작하고 그쪽이 러브콜을 계속 보내거든요. 네네. 정광훈이 얼마 전부터 제발 광화문 집회 한 번만 나와달라. 그런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네. 몇 번을. 근데 뭐 나오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메시지, 저 성정을 보면. 네, 메시지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건데 하여간 윤통의 정신 세계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망상. 망상. 아직도 망상에 쩔어 있어갖고 뭐 본인이 뭐 국민 대중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로서 이렇게 하면 뭐 판세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 아니면 두 번째는요. 그냥 의도적인 이적이죠. 네. 보수 괴멸자로서 보수로 위장한 채 보수를 연맥이고 뒤통수 치고 해서 이적 행위를 하는 의도적 이적. 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여튼 최근에 보면 이 나경원, 윤상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마 좀 섭섭한 감정.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TV조선 강적들에 나와서 자기 친윤 아니다, 이제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했고, 윤상현 의원도 이제 뭐 사실은 그렇게 자주 찾지도 않고, 그래서 뭐 김계리 같은 경우는 뭐 윤상현을 엄청 씹었지 않습니까? 지정치한다고 씹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윤통 주변에는 별로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환길도 지금 뭐 시큰둥해져 버리고,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세력, 자신을 따라줄 수 있는 세력이 정광훈 세력밖에 없다라고 이제 거기에 몸을 의탁하는. 그래서 저는 어제 저기 이제 이동호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인가요? 대독한 저 메시지 저쪽으로 보낸 이유가 이게 이제 앞으로 아까 지원님은 그 뭐 집회 안 나올 거라고 그랬지만 저는 또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그 집회 한번 나와서, 왜냐 정광훈 집회도 지금 요즘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얼마 전에 정광훈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전국에 있는 목사들 그 주요 핵심 책들 모아놓고 원산 폭격시켰잖아요. 왜 동원이 이렇게 안 되냐? 그래갖고 뭐 할당량 얼마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원산 폭격도 시키고 이런 모습이 오던데, 이제 그걸 좀 부흥시키려면 뭔가 윤 대통령이 나와서 뭐 한번 해줘야 또 부흥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일종의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자유통일당의 명예총재를 자처하는 건가요? 네. 그런 거라면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도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분인데 계엄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일시적으로 석방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그 틈을 타서 자유통일당 세력의 명예총재처럼 대선 이후 행사하려고 한다. 아마 절대 다수의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앞서 이제 그 나경원 의원, 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달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려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베드로. 국민의힘의 정말 본질적인 비극은 뭐냐면요. 친윤 합니다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윤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없었죠.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 친자가 무슨 친자입니까? 친할 친자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부모 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뭐 민주당 최고위원처럼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 깊이 존경심을 갖고,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일들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니고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의 절대 다수는 감히 말하건대 친윤이 아니고 칭윤이었습니다. 칭윤. 호칭하다, 칭하다 할 때의 칭. 그래, 칭윤이었어요. 즉 대통령의 이름을 팔기만 했지 정말로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게 하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일들을 그분들이 뭘 하셨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본인들이 친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달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진솔한 자기 고백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김용태 위원장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뭐 버스가 다 지나간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그리고 또 나머지 메아리가 없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 누구도 그걸 앞장서 주장했던 분들은 전혀 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은 나 그런 적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런 해프닝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이 선거 유세 집회를 보면 글쎄요, 막 이런 건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뭐 그런 전유선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왜 자꾸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을 당선시켜줘야 된다. 물론 실언이긴 하지만 손학규 의원이라든지 또 한기호 의원이라든지 했는데 오늘은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전병헌 전 의원께서 대표께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역임을 했는데 이번에 김문수만은 절대 용납할 김문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재명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네, 김문수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아직 한덕수 그때 그건을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건가요? 그때 버전에서 버전업이 안 됐네요. 예,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참 저런 얘기를 벌써 뭐 몇 번째? 오늘 4번째인가요? 네.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 중에 손학규 순서대로 따지면 안철수, 한기호, 이제 오늘 권성동까지.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뭐 여기서 보여드렸지만 박대출 사무총장은 자기 지역구 현수 막가리도 안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느냐 뭐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거기서 뭐 더 해봤자 뭐가 나오겠느냐. 뭐 좀 빨리 뭐 대선 지나가고 결과 나와서 그 다음 뭐 어떻게 한다 뭐 그런 쪽에 다들 뭐 마음이 지금 콩밭가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저런 이야기가 참 김을 많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뭐 이재명 생각하다가 보니까 뭐 저런 실수도 나올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고 했는데 뭐 지금의 순간에는 이제 뭐 이미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고 이제 본 투표 결국 투표율을 높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좀 투표할 수 있는 명분과 그 투표장을 올 수 있는 뭐 이러한 것들을 후보가 직접 앞장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